안녕하세요. 천지수입니다.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소소하게 꽃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꽃집 일상과 함께 2호점을 오픈하면서 들었던 현실적인 금액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창업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로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고정비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저는 렌트비와 인건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건비는 일단은 직원 없이 1인 운영으로 버틴다고 쳐도 렌트비는 사실 밴쿠버에서 5,000불 미만의 유닛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밴쿠버 부동산이 비싼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고정비를 제외하고도 일단은 기존에 있던 비즈니스에 대한 권리금이라던가 새로 인테리어를 하면 또 그것대로 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저는 솔직히 막 몇천만 원, 몇 억씩 쓰면서 비즈니스를 오픈할 여유가 없었고,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회수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2호점을 확장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부동산 매물을 보긴 했지만 정말 나에게 딱 맞는 조건의 유닛이 안 나온다면 나올 때까지 나는 준비하며 기다리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1호점은 정말 오래된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인수하면서 저희가 인테리어에 그렇게 크게 투자를 안 하고 기존에 있는 걸 오히려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서 2호점도 마찬가지로 망해가는 비즈니스를 거의 권리금 없이 테이크오버해서 살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20년 넘게 바버샵이었던 이 장소가 매물로 나온 걸 보고 부동산에 연락을 했는데요.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딱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이미 천장부터 화장실, 벽, 바닥까지 다 새롭게 레노베이션이 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건물주가 이 유닛에 너의 꽃집이 꼭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태였고, 처음에 렌트비를 두고도 많은 대화를 했는데 제가 정말 솔직하게 건물주한테 나 이제 25이고 내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해본다. 정말 꽃집을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비싼 렌트비 감당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건물주가 희한하게 제가 불쌍해 보였는지 어쩐지 아주 적극적으로 제가 이 유닛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싱크 설치부터 해서 외벽 공사, 간판 설치 이런 거 건물주 측에서 다 감당을 해주었고요. 저희 가게 기준으로 왼쪽 대도로가에는 초콜릿 가게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계약 당시 2개의 빈 공실이 있었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400스퀘어핏에 들어올 만한 비즈니스, 그리고 본인 건물의 가치를 올려줄 수 있을 만한 좋은 세입자를 찾고 있는 상태였고, 때마침 저의 꽃집을 만나게 되어 서로의 니즈가 잘 맞아서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 15,000불이라는 금액은요, 인벤토리와 공사 비용을 제외한 순전히 보증금 플러스 가게 집기들을 구매하는 데 든 비용이고, 비즈니스를 셋업하면서 얼마든지 더 많은 금액을 쓰려면 쓸 수 있겠지만 일단 저의 2호점은 모든 비용을 15,000불 이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꽃집 창업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신경 썼던 부분은 쿨러인데요. 보통은 꽃 전용 쿨러도 있고 워크인 쿨러도 있고 다양한 옵션들이 있겠지만 사실 금액이 천차만별이고 막 쿨러 한 대에 몇천 불 몇만 불씩 들여서 구매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보통 주방에서 쓰는 음료 냉장고도 온도만 맞는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저희 1호점은 일반 레스토랑에서 식자재 보관할 때 쓰는 워크인 쿨러가 설치되어 있어서 2호점도 그냥 주방에서 쓰는 음료 냉장고 아니면 디스플레이 냉장고 위주로 알아보았는데, 처음에는 중고도 생각을 했었다가 쿨러만큼은 새 제품을 구매하는 게 장기간 보았을 때 좋겠다 싶어서 코스코 비즈니스에서 쿨러를 알아보았고, 적당한 가격대와 깔끔한 디자인의 쿨러를 찾아서 그때 당시 2대 구매하면 받을 수 있는 번들 오퍼가 있었어요. 그래서 총 3,740불 지출을 했고요. 냉장고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작업대였는데요. 자체 제작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예산이 빠듯했기 때문에 기성품 중에서
작업대로 쓸만한 제품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이키아의 키친 아일랜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정가가 텍스 포함 670불인데요. 꽃 몇 번 다듬으면 금방 더러워질 텐데 굳이 새 제품이 필요할까 싶어서 몇백 불이라도 좀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고 싶어서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발품을 팔아 각각 400불, 350불 해서 총 750불에 작업대 2대를 마련했고요. 가게 중간에 있는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아이키아 제품인데 텍스 포함 480불 하는 걸 또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중고로 230불에 구매했습니다. 여기 층고가 높아서 2m 넘는 높은 선반을 찾고 있었는데 아이키아에서 조립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 선반이 있길래 선반 2개는 새 제품으로 구매를 했고 스툴이랑 이런저런 소품들까지 해서 총 633불 아이키아에서 지출했습니다. 창가 앞에 있는 식물 선반은 아빠가 직접 원목을 구매를 하신 다음에 수작업으로 만들어 주셨고요. 재료값 200불 정도 들었습니다. 그 밖에 유라인에서 종이 홀더, 테이프 홀더, 쓰레기통 등등 216불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라이센스 비용으로 317불을 지출했습니다. 계약을 진행할 때 사실 변호사나 리얼터 비용 이런 것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저는 리스 계약서 읽을 때 변호사 1시간 미팅하고 500불, 1000불씩 드는 비용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실 이렇게 돈 투자하면서 읽는 거는 나중에 나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거나 뭔가 숨겨진 내용들이 있을까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순진한 건지는 몰라도 어차피 건물주는 본인의 유닛을 잘 관리해주면서 렌트비 안 밀리고 꼬박꼬박 잘 내는 세입자를 원한다고 생각을 했고 세입자는 렌트비 최대한 깎아주는 건물주를 원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금전적인 부분만 잘 조율이 되면 나머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구색 맞추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건물주 측 리얼터가 전직 변호사 출신이었어서 계약서 읽으면서 저한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했고 실제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수정에 수정을 거쳐서 최종 계약서를 3일 꼬박 옆에다가 챗 GPT를 켜놓고 리스 계약서를 항목별로 정독을 했는데요. 읽다가 중간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리얼터 분께 문자로 질문을 하면서 진행을 했고 계약서에 딱히 불공평하게 날 속이려고 하던가 뭔가 이상한 특이사항이 없어서 변호사 없이 용감 무식하게 리스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에 아빠가 2호점 개업하는 거를 엄청 반대하셨거든요. 저희 아빠는 돌다리도 두들기실 뿐만 아니라 들춰보시고 화강암인지 대리석인지까지 확인하시는 엄청 꼼꼼하시고 안정성을 추구하시는 성향이 있으신데요. 저에게 아직 사업을 할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놀 거 다 놀고 더 나중에 나이 들어서 개업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빠한테 이건 제 꿈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 내가 자취할 때 경제적으로 엄마 아빠한테 기댄 적 있었냐? 나 이번에도 독립 잘 할 수 있으니 믿어달라. 이런 식으로 어필을 엄청 했단 말이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타임인데요. 사실 저 그때 아빠 설득하면서 저도 무섭고 쫄렸어요. 이렇게 당당히 말했는데 진짜 손님이 1도 없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책임지지? 그랬는데 어찌저찌 해서 리스 계약하고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직진뿐이다. 절대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라는 결정이 난 이후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아빠가 있어서 든든합니다. 2호점 개업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고 수많은 기도와 응원 속에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꾸준히 한결같은 모습으로 끝까지 책임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놀러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향기로운 하루 되세요.